한국에 비자 없는 중국인, 기회인가 위기인가, 한국이 맞이할 경제안보의 기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이것은 단순한 관광 정책이 아닙니다. 2025년 10월 1일, 만약 중국인이 비자 없이 한국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산업, 문화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수조원 규모의 소비 진작, 한중 관계의 중대한 전환점, 그리고 국가 전략의 재정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는 전략적 결정입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의 국민이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 수 있게 되는 순간 한국은 중국 내수 시장과 인적 자원, 디지털 결제 시스템, 문화 교류의 직접적 접점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전 세계 외교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를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전술적 수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물결을 기회로 만들 준비가 되었는가?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한국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025년 10월 1일부터 중국인이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한국 사회와 경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없지만 만약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는 단순한 관광 활성화를 넘어 한중 간 외교 관계와 경제적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축되었던 관광 산업을 회복하기 위해 무비자 입국 정책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유럽과 중남미 여러 국가들과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으며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흐름에 맞춰 중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경제 회복과 외교적 유연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소비 활성화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과거에도 한국에서 화장품, 명품, 음식, 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소비를 해왔습니다. 이들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명동이나 강남, 제주도 같은 관광 중심지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까지 경제적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관광객의 소비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유통, 여행, 호텔, 외식 등 관련 업계의 매출도 오르게 되고 그로 인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 허용 소식만으로도 여행 면세점 항공 등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관찰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관광객 유입은 단기적으로 증시를 자극하고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많아지면 한국 돈, 즉 원화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됩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위안화를 원화로 바꾸어 쓰게 되면 환전 수요가 늘고 이는 원화의 가치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면 수입 물가 안정, 무역, 수지 개선 등 외환 시장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 외에도 무비자 입국은 외교적인 의미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중 관계는 경제적으로는 밀접했지만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여러 갈등과 긴장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비자 입국은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민간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여전히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파트너임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 안보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외교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중국과 가까워지는 모습이 미국에게 민감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무비자 정책이 경제적 필요에 기반한 선택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고 안보와 정보 분야에서는 철저히 관리하는 이중적 접근 전략이 요구됩니다. 또한 무비자 입국 확대에는 불법 체류자 증가나 불법 취업 문제 같은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입국 목적, 체류 기간, 출신 지역 등에 따라 세심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 시스템의 디지털화, 빅데이터 기반, 입국자 모니터링 등도 함께 준비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산업 구조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은퇴 이후 건강과 여가를 위한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들이 한국의 헬스케어 의료 관광 웰니스 산업을 찾게 되면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간편결제 시스템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이
한국에서 확대되면 국내 금융산업과 핀테크 기업들도 새로운 기술적 전환과 협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기대되는 점이 많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여 K-POP 콘서트를 관람하거나 드라마 촬영지를 찾고 웹툰 관련 상품을 구매한다면 이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한국 문화의 수출과 글로벌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비자 입국은 경제와 외교는 물론 문화산업의 발전까지 이끄는 종합적인 전략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허용은 단순한 여행편의 제공을 넘어 한국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실제 효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선별적 무비자 적용 방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제한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 목적에 한정하거나 특정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입국자에 대한 실시간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 동선, 소비 패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출입국 및 보안당국의 역량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 정책이 실제로 경제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측정 체계 KPI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은 더 이상 단순히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편의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경제를 되살리고 외교의 주도권을 강화하며 문화 영향력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 카드입니다.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단순한 관광시장의 경쟁자에 머물지만 이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한국은 동북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정밀한 관리 그리고 경제 외교 안보를 모두 아우르는 국가적 차원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은 한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관광 정책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와 외교를 동시에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적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치밀하게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은 단순한 관광 유치 수단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 외교, 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국가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자신의 의지와 긍정적인 마음을 항상 잃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